손흥민 우습게 알다 결국 폭풍 오열. 이강인 KFA 라이센스 영구 박탈. 박지성 신설 축구협회 이사 결국 이강인 에이전시 직접 통보.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3차 회의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개최됐다. 전력강화위는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A 대표팀 임시감독으로 선임했다. 황 감독은 태국과 월드컵 2차 예선 2경기서 A 대표팀 감독으로 데뷔한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A매치 2경기를 위해 K리그 현직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무리다. 외국인 지도자는 맞지 않다. 1순위가 황선홍 감독이었다. 25일 낮에 황선홍 감독에게 제안했고 어제 26일 수락했다고 밝혔다. A 대표팀은 오는 3월 21일 서울에서 태국을 상대로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른다. 이후 한국은 26일 방콕에서 리턴 매치를 갖는다. 전력강화위는 5월까지 신임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황 감독이 A 대표팀을 지도하는 실질적 임기는 2주도 되지 않는다. 황 감독은 짧게 A 대표팀을 맡은 뒤 4월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고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축구연맹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3위 이내에 들어야만 파리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대회다. 조별리그부터 일본, 아랍에미리트, UAE, 중국 등 만만치 않은 팀을 상대해야 한다. A 대표팀의 가장 큰 과제는 원팀으로 뭉치는 것이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이강인 탁구 사건을 겪으며 팀이 분열됐다. 요르단과 4강전을 앞두고 이강인과 손흥민이 충돌했다. 그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거됐다. 베테랑 선수들이 이강인의 4강전 제외를 클린스만 감독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클린스만은 거절했다. 대회 종료 후 이강인이 런던까지 찾아가 손흥민에게 사과하며 둘의 관계는 정리됐다. 하지만 이강인과 다른 베테랑 선수들 사이에는 아직 앙금이 남아있다. 황선홍 감독은 태국에 대한 전술 대응도 중요하지만 대표팀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 특히 이강인을 3월 대표팀에 불러서 어떻게 팀에 녹아들게 할지가 관건이다. 아무리 B클럽에서 뛰는 천재라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강인에게 확실하게 주입해야 한다. 황선홍 감독은 올림픽 대표팀을 맡으며 어린 선수들을 지도한 경험이 풍부하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그는 이강인, 정우영, 설영우를 이끌고 금메달을 딴 경험이 있다. 어린 선수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다. 90년대 한국 최고 공격수였던 황선홍 감독은 손흥민 등 고참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90년대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표팀 내 규율이 훨씬 엄격했다. 시대가 바뀌면 문화도 바뀐다. 하지만 지금의 대표팀은 선수들끼리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율마저 무너진 것이 사실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방관에 가까울 정도로 선수단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정해진 식사 시간도 따로 없었다. 주장 손흥민이 팀 미팅을 공지해도 제대로 시간조차 모르는 선수도 있었다. 클린스만은 바로 앞에서 선수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는데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다. 그는 SNS에 선수들 뒷담화 글만 올리면서 화를 키웠다. 황선홍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런 방만한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놔야 한다. 제 아무리 기량이 뛰어난 이강인이라도 팀 내 규율을 무시하면서는 절대 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한국을 원팀으로 뭉치게만 해도 황선홍 감독은 임시감독으로서 역할을 다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태국전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2. 몸값 1452억인데 리그 0골 0도움, 맨유. 안토니 방출 결정 오른쪽 화살표 눈물 머금고 반값에 처분. 영국 매체 미러는 27일 한국 시간 맨유는 8,600만 파운드, 약 1,452억 원에 영입한 안토니에 대한 이적 제안을 들을 준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 만한 손실에 직면했다 라고 보도했다. 2000년생 브라질 공격수 안토니는 지난 2022년 여름 스승인 에릭 텐하그 감독의 부름을 받아 아약스에서 맨유로 이적했다.
이때 이적료가 8,600만 파운드에 육박해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지난 시즌 리그 25경기 4골 2도움을 포함해 모든 대회에서 47경기에 나와 10골 5도움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첫 해를 보냈다. 설상가상으로 2년 차인 2023-24 시즌은 성적이 더 떨어졌다.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에 돌입했음에도 안토니는 아직 공격 포인트를 한 개도 올리지 못했다. 올 시즌 안토니는 모든 대회에서 26경기에 나와 한 골 1도움만 기록했는데 모두 FA컵에서 올린 공격 포인트이다. 리그에선 20경기 동안 단 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올리지 못했다. 턴하흐 감독은 제자의 부활을 위해 꾸준히 출전 시간을 줬지만 안토니는 스승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많은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안토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지난 21일 구단 지분 27.7%를 인수해 맨유세 공동부단주가 된 짐 래클리프 이네오스 INEOS 그룹 회장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안토니를 다음 이적 시장 때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매체는 맨유는 짐 래클리프 지휘하에 안토니를 과감하게 매각할 용의가 있다 라며 래클리프는 공식적으로 맨유 구단의 축구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받은 후 이미 클럽의 이적 작업에 착수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맨유가 안토니 이적료로 지출한 8,600만 파운드 약 1,452억 원에 근접하는 금액을 벌어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기에 맨유는 투자한 이적료의 절반이라도 얻기 위해 분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턴하흐 감독도 이제 안토니에 대한 기대감을 적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꾸준히 선발로 출전하던 안토니는 최근 리그 6경기를 모두 벤치에서 출발했다. 이 중 2경기는 경기에 나서지도 못했다. 지난 25일 풀럼과의 2023에서 24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홈경기에서 안토니는 2004년생 유망주 오마리 포슨한테 밀려 벤치 명단에 포함됐고 후반전 팀이 0에서 1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교체로 나오지 못했다. 결국 맨유가 후반 추가 시간 실점을 허용해 1에서 2로 패할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그라운드에 투입됐다. 이에 대해 턴하흐 감독은 몸 상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안토니는 건강하지만 부상으로 인해 부족한 다른 포지션과 달리 오른쪽 측면 자리엔 많은 옵션이 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안토니의 경기력은 우리가 모두 봐왔고 그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라며 안토니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라고 전했다. 또 안토니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최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의 재능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고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는 게 그가 해야 할 일이라며 안토니는 아마 다시 기회를 얻을 거다. 라며 안토니의 분발을 촉구했다. 만약 안토니가 잔여 시즌 동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의 맨유 커리어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 맨유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이적을 결심한 가운데 안토니가 남은 일정에서 구단의 마음을 되돌릴 만한 활약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3.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충격적 영입 시도하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영국 매체 HITC는 27일 한국 시간 맨유는 이번 여름 새로운 최전방 공격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케인에게 구체적인 관심이 있다. 구단은 호일룬에게 매우 행복하지만 다른 공격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호일룬을 도울 수 있는 경험 있는 공격수를 제안했다. 케인이 가장 이상적인 타깃으로 여겨지며 맨유는 이전부터 케인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라고 보도했다. 이번 시즌 맨유는 시즌 중반까지 극심한 골 가뭄을 겪으며 상위권 경쟁에서 다소 밀려났다. 특히 8,500만 유로, 약 1,227억 원을 지출해 데려온 호일룬이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우려를 샀다. 다행히도 호일룬이 새해를 기점으로 살아나더니 리그 6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해 맨유의 공격력 문제가 해소됐다. 호일룬의 잠재력이 드디어 터진 맨유는 그와 함께 득점을 책임질 공격수를 추가할 생각이다. 맨유가 고려하는 선수는 바로 케인이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우수한 공격수로 뽑히는 그는
지난 여름 정든 토트넘을 떠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향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도 케인의 파괴력은 여전하지만 바이에른 뮌헨 내부가 혼돈에 빠지며 케인의 트로피 사냥은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름 다수의 선수가 팀을 떠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최근 들어 케인도 프리미어리그 복귀설에 놓였다. 첼시, 맨유가 케인을 데려오기 위해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특히 오래전부터 케인에게 러브콜을 보내온 맨유의 관심이 매서운 상황이다. HITC는 맨유는 케인 영입이 불가능하지 않아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다만 짐 레클리프, 70일 잉글랜드 구단주와 이네오스 측은 거래를 성사하는 데 익숙하며 다른 대안을 노리기 전에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잉글랜드 국가대표인 케인은 지난 여름 토트넘 생활을 마치고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3회, 국제축구연맹, 피파, 월드컵 득점왕 1회 등 뛰어난 개인 커리어를 자랑하는 그는 커리어 내내 우승 트로피와 연을 맺지 못한 선수로 잘 알려졌다. 토트넘에서 번번이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한 그는 독일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 이적을 통해 첫 우승을 조준했다. 이번 시즌 케인은 공식전 31경기에서 31골, 8도움을 장렬하며 능력을 보여줬지만 그의 활약과 별개로 바이에른 뮌헨이 부진에 빠지며 험난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미 컵대회는 모두 탈락했고 리그에선 1위 레버쿠젠과 승점차가 8점 차까지 벌어졌다.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역시 16강 1차전 패하며 탈락 위기다.